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2024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 마당에는 감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80세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사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손자 민준이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위험하시잖아요. 괜찮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란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가 햇살을 타고 흩날렸다. 50년 넘게 묵혀둔 물건들 사이로 철수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군복이 나왔다. 1953년 전쟁이 끝나던 해 입었던 그 군복이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꺼내 들었다. 색은 바래었지만 계급장과 이름표는 여전히 또렷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을 넣자 낡은 봉투가 만져졌다. 철수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봉투를 꺼내는 순간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953년 7월 초, 휴전을 불과 며칠 앞둔 최전방. 포성이 멋지 않던 그 긴장된 날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 김영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석이 찢어져 있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연필로 쓴 글씨가 세월의 무게로 희미해져 있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철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살아 돌아가지 못했을 거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사다리 위에서 멈춰 서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전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편지는 이어졌다. 우리가 어제 밤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했던 이야기 기억하나? 나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 아내와 딸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철수야, 내가 만약 돌아가지 못하면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다. 그날 밤이 기억났다. 참호 안에서 둘이 막걸리 한 병을 나눠 마시던 밤. 영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어린 딸을 안고 있는 아내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가 내 딸 은희야. 아직 2살밖에 안 됐어. 나를 기억도 못할 거야. 그때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6살의 젊은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전쟁이 끝나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어. 자전거도 사주고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싶어. 철수는 영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전쟁 끝나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살아 돌아가자.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후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적군의 기습 공격이었다. 포성이 울리고 총알이 빗발쳤다. 혼란 속에서 철수는 부상을 입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을 끌어당겨 엄폐물 뒤로 옮겼다. 영호였다. 철수야, 정신 차려. 영호가 응급처치를 해주는 동안 철수의 의식은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영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철수가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다.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후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다. 하지만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철수는 무너졌다. 저녁 후 철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영호의 가족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영호의 가족도 피난을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철수는 몇 년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철수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일에 매진하며 살았다. 하지만 영호에 대한 기억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군복은
다락방 상자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이제 그 편지가 다시 철수의 손에 들려 있었다. 편지의 두 번째 장을 펼쳤다. 철수야,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내 딸을 찾아가 줘. 아내 이름은 김순자고 딸 이름은 은희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이 우리 고향이야. 이 편지를 딸에게 전해줘.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편지 마지막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희미하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은희는 50이 넘은 나이일 것이다. 철수는 천천히 사다리를 내려왔다. 손자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눈물이. 철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생겼단다. 50년 동안 미뤄왔던 약속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5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내 경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해남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경숙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해남이요? 갑자기 왜요? 철수는 어제 다락방에서 찾은 편지 이야기를 했다. 50년 전 전우와의 약속, 그리고 그 딸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경숙은 남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도 남편이 전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친구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셨나 보네요. 내 목숨을 구해준 전우였소. 그가 아니었다면 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요. 경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럼 다녀오세요. 제가 민준이랑 같이 모시고 갈게요. 아니요.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요. 혼자 가겠소. 사흘 후, 철수는 새벽 기차를 탔다. 배낭에는 그 편지와 영호의 사진, 그리고 낡은 군복 한 벌이 들어 있었다. 기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철수는 생각했다. 5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었다. 이제는 아름다운 들판과 마을들이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해남에 도착한 것은 오후였다. 작은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송지면으로 향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운전사에게 보여주었다. 아저씨, 이 주소 아세요? 운전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주소는 옛날 표기예요.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하지만 송지면이면 작은 동네니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렸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철수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이 땅 어딘가에 영호의 딸이 살고 있을 것이다. 송지면 마을 회관에 도착했다. 마침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장기를 두고 계셨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박철수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김영우라는 분의 가족이 사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들었다. 김영우, 혹시 6.25 때 전사하신 그 영우 씨 말씀이신가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 가족을 아십니까?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우 씨 아내 순자 씨는 전쟁 후에 이 마을을 떠났어요. 남편이 전사하고 나서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딸을 데리고 광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광주로요? 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벌써 50년도 더 전 일이니까요. 철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순자 씨 친척이나 아는 분이 이 마을에 남아 계실까요? 어르신들은
한참을 의논하더니 한 분이 말했다. 순자 씨 시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 며느리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가보시면 뭔가 아실지도 모르죠. 어르신의 안내로 철수는 한 작은 집을 찾아갔다. 대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저는 김영호 씨의 전우였던 박철수라고 합니다. 여성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 앉자 여성이 차를 내왔다.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영호와 함께 싸웠던 이야기, 그가 마지막 남긴 편지, 그리고 5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이야기를.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시아버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죠. 순자 어머님은 전쟁 후 광주로 가셨어요. 거기서 세탁소를 하시면서 은희 씨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광주에 계실까요? 순자 어머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은희 씨는 아직 광주에 계실 거예요. 제가 연락처를 알아볼게요. 여성은 전화기를 들었다. 몇 통의 전화를 돌린 후 마침내 은희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철수의 손이 떨렸다. 50년을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희 씨가 광주 동명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철수는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손에 쥔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보며 심호흡을 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보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철수는 목이 메었다. 혹시 김은희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버님의 전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전우시라고요? 네,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해남에 있는데 광주로 가도 될까요? 은희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묻어났다. 오세요. 제발 오세요. 제 식당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광주행 버스를 탔다.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5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참화로 황폐했었다. 이제는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버스가 광주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철수는 택시를 타고 동명동으로 향했다. 은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다. 은희네 집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당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50이 넘어 보이는 나이. 하지만 밝은 미소를 띤 얼굴. 그 순간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성의 눈매가 영호를 닮아 있었다. 박철수 할아버지, 이신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앉으세요. 제가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저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수는 배낭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낡은 편지 봉투를. 은희는 봉투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아버지의? 그렇습니다. 50년 전 선생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돌아가지 못하면 이 편지를 딸에게 전해달라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철수도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의 눈물 속에는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한참 후, 은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지를 펼치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철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은희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나의 사랑하는 딸 은희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너는 아마 잠들어 있겠지. 아빠는 너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얼마나 예쁘게 자랄지 상상해 본단다. 편지를 읽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전쟁이 끝나면 너와 엄마에게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너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고 얘가 결혼할 때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고 싶었어. 은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철수가 손수건을 건넸다. 천천히 읽으세요. 아버님께서 선생님을 위해 쓰신 글입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은희야, 아빠가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 아빠는 너와 엄마,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단다. 그것이 아빠의 의무이자 자랑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은희의 목소리는 간신히 이어졌다. 너는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렴. 아빠는 언제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영원히. 편지를 다 읽은 은희는 한참을 울었다. 철수도 함께 울었다. 식당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한참 후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어머니도 아버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전쟁 중에 다 잃어버렸대요. 철수는 배낭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흑백 사진이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 은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멈췄다. 이게 아버지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원래 선생님의 것입니다. 은희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다. 젊고 잘생긴 얼굴.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5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용감하고 동료들을 아꼈고 항상 긍정적이셨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철수는 영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이야기했다. 참호 속에서 나눴던 대화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던 시간들. 아버님은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딸이 얼마나 예쁜지,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딸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셨죠. 은희는 울음을 참으며 들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아버님은 저를 구하셨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50년 동안 마음에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선생님을 찾지 못해서,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은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식당 창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격이 이 순간만큼은 사라진 것 같았다. 은희는 철수를 식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은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자를 주셨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시면서요. 상자에서 군인 인식표 하나가 나왔다. 김영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또 낡은 수첩이 나왔다. 수첩을 펼치자 영어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아버지의 일기예요. 어머니가 전쟁 후 군에서 받으신 거래요. 철수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1952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록이었다. 전쟁터에서 쓴 짧은 기록들. 철수는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1953년 5월 20일. 오늘도 포성이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은희와 순자를 위해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한다. 은희가 3살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말도 할 수 있을까? 아빠라고 불러줄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평생 재혼하지 않으시고 저를 키우셨죠. 세탁소 일을 하시면서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은희는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랑 저예요. 아버지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신 후였대요. 철수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참호에서 보여주시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매일 밤 그 사진을 보시며 힘을 내셨어요. 은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전쟁 후 혼자 남겨진 젊은 과부가 딸을 키우며 살았던 힘든 세월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웅이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랐어요. 철수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혼자 딸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밝게 웃으셨어요. 제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은희는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낡은 군복 모자였다. 영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군에서 유품으로 보내주신 거래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어요. 철수는 모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50년 전 영호가 쓰고 있던 바로 그 모자였다. 철수는 모자를 들어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다. 전후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은희 씨, 선생님은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딸이 둘 있는데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셋이나 있고요. 그렇군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네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희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식당을 열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철수는 은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은희는 식당 문을 닫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철수는 사양했지만 은희는 고집을 부렸다. 할아버지, 제 음식 한 번만 드셔보세요. 어머니한테 배운 요리예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들. 철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눈물이 흘렀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 맛있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우는 겁니다. 이 음식 속에 어머님께서 선생님을 키우신 세월이 담겨 있네요. 은희도 눈물을 닦으며 함께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식사 후 은희는 철수에게 묵어갈 곳을 제안했다. 할아버지, 여관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제 남편도 할아버지를 뵙고 싶어 할 거예요.
철수는 사양했지만 은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철수는 은희의 집에서 묵었다. 은희의 남편 상철은 철수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장인어른의 전우시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장인어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전우분을 뵙게 되다니요. 밤이 깊어갔다. 은희네 가족과 철수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영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은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제게 아버지를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했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네요. 철수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버님을 닮아 훌륭하게 자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철수를 시내의 한 장소로 안내했다. 6.25 참전용사 기념관이었다. 은희가 전날 밤 연락을 해두었다고 했다. 할아버지, 여기 관장님이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 전우분이시니까요. 기념관 입구에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관장인 이종훈 씨였다. 그도 6.25 참전용사였다. 박철수 동지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종훈입니다. 두 노인은 악수를 나누었다. 종훈은 철수를 기념관 안으로 안내했다. 벽면에는 참전용사들의 사진과 기록들이 가득했다. 이곳에 김영호 동지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한쪽 벽면에 영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전사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철수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영호야, 나왔다. 50년 만에 약속을 지키러 왔어. 종우는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렸다. 은희도 아버지 사진 앞에 섰다. 세 사람은 묵념을 올렸다. 종훈이 입을 열었다. 김영호 동지는 1953년 7월 15일 휴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전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순국하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바로 그때 구조된 동료입니다. 영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종훈의 눈이 커졌다. 그렇군요. 그럼 동지님께서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종훈은 철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오며 제안했다. 동지님, 혹시 그날의 기록을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영호 동지의 마지막 순간을 아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영호를 위해서라도 기록을 남겨야겠습니다. 종우는 녹음기를 준비했다. 철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953년 7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었고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갑자기 적군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참호에서 응전했지만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끌고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깨어나 보니 영호가 저를 엄폐물 뒤로 옮겨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정신 차려. 너는 살아야 해.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적군이 우리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영호는 저를 덮어 보호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렸고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영호가
저를 구하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종우는 녹음을 멈추고 철수의 손을 잡았다. 동지님, 고맙습니다. 이 기록은 김영호 동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들으며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다니. 철수는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아버님은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딸인 선생님도 자랑스럽게 사셔야 합니다. 종우는 기념관을 안내하며 다른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기록, 살아 돌아온 이들의 증언, 전사한 이들의 마지막 모습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 후세에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기념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평화가 있었다. 점심 무렵 종우는 철수와 은희를 인근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희 씨,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평생 궁금했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종훈이 제안했다. 다음 주에 참전용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박궁지님을 소개하고 김영호 동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영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식사 후 은희는 철수를 자신의 식당으로 다시 데려왔다. 식당 한쪽에 작은 제단을 준비했다. 아버지 사진과 위패를 모셔둔 제단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 저를 올려주세요. 철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호의 사진을 보며 깊이 절을 올렸다. 영호야, 50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 내 딸을 찾았어. 은희는 훌륭하게 자랐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서 다행이다. 편히 쉬어라. 내 친구야. 은희도 함께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저 잘 자랐어요. 어머니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은희는 책상 앞에 앉았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50년 전 아버지가 쓴 글씨를 보며 은희는 결심했다. 자신도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로. 연필을 들고 편지지 앞에 앉았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첫 문장을 썼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저는 은희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글씨를 쓰는 은희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다. 하지만 은희는 계속 썼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썼다. 아버지 없이 자랐던 외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겨냈던 시간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재혼하지 않으시고 저를 키우셨어요. 세탁소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힘들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은희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 썼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딸이 둘 있고 손주가 셋 있어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편지 마지막에 은희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썼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은희는 한참을 울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에 다 담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자랑스러움.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철수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영호가 이 편지를 보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은희는 철수에게 부탁했다. 할아버지, 이 편지를 아버지 묘에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립묘지에 계세요. 어머니가 모셔놓으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철수와 은희는 국립묘지로 향했다. 은희의 남편과 딸들도 함께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국립묘지에 도착해서 영호의 묘를 찾았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에 김영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은희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딸 은희가 왔어요. 철수도 옆에서 절을 올렸다. 영호야, 내 친구 철수가 왔어. 약속 지켰어. 내 딸을 찾았어. 은희는 준비해온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도 함께 놓았다. 철수가 준 그 사진이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아버지를 닮았나요? 은희의 딸들도 할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손주들도 함께 절을 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였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다. 철수는 묘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영호에게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약속을 지키게 되었는지. 영호야, 미안하다. 5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내 딸을 찾았어. 은희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너도 자랑스러울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희는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아버지, 자주 올게요. 이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았으니까요. 묘지를 떠나는 길, 은희는 철수의 팔을 잡고 걸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5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약속을 드디어 지켰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은희의 식당으로 돌아왔다. 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희는 아버지 사진을 식탁 한쪽에 놓았다. 아버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식사하는 동안 가족들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희의 딸들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들으며 감동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지셨네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셨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거든. 식사 후 철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은희는 아쉬워했다. 할아버지,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닙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은희는 철수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음식들을 정성껏 싸서 보자기에 싸놨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 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역으로 가는 길, 은희 가족이 철수를 배웅했다. 기차가 들어오자 철수는 은희를 껴안았다. 은희 씨,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세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기차가 출발했다. 철수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은희 가족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50년 만에 지킨 약속. 그 약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일주일 후, 광주의 참전용사 회관에서
정기 모임이 열렸다. 70대에서 90대까지 3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모였다. 이종훈 관장이 모임을 주선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박철수 동지님입니다. 철수가 일어서자 박수가 터졌다. 참전용사들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다. 같은 전쟁을 겪은 동지들이었다. 종훈이 마이크를 건넸다. 박 동지님, 김영호 동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1953년 7월 15일 한전우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전우의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철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영호는 제 목숨을 구하고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를 50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동안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다락방에서 편지를 발견한 순간, 해남과 광주를 찾아다닌 과정, 그리고 마침내 은희를 만난 순간, 은희 씨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50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참전용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한 노인이 일어섰다. 저도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김영호 동지를 기억합니다. 용감하고 동료를 아끼는 분이었죠. 또 다른 노인이 말했다. 그날 전투를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치열했었죠. 많은 동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돌아가며 전쟁의 기억을 나눴다.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은희가 회관으로 왔다. 철수가 전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해왔다. 할아버지들, 제가 준비한 음식입니다. 많이 드세요. 은희는 김밥과 떡, 과일들을 상에 차렸다. 참전용사들은 감동했다. 이게 김영호 동지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은희에게 다가왔다. 따님, 아버님은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제 목숨도 한번 구해주셨어요. 정말요? 네. 1952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었을 때 아버님이 저를 업고 후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때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은희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군요. 몰랐어요. 여러 참전용사들이 영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동료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은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갔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은희는 자신의 식당으로 모두를 초대했다. 할아버지들, 제 식당에서 식사하시죠.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3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은희의 식당으로 향했다. 작은 식당은 금세 가득 찼다. 은희는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다. 식사하는 동안 식당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의 기억을 나누고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도 저 할아버지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아버지도 살아 돌아왔다면 저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식사 후 참전용사들은 은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따님,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요. 참전용사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철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은희를 도왔다. 은희 씨,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의 전우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철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은희는 역까지 배웅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철수는 은희를 안아주었다. 그럼요.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기차가 출발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50년 만에 지킨 약속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영호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경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영호 씨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5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끝냈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영호에게 편지를 썼다.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영호야, 약속 지켰어. 은희를 찾았어. 내 딸은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친구야. 한 달 후, 종훈 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역 신문사에서 철수와 은희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박동지님,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전후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의미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는 망설였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영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은희 씨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는 흔쾌히 동의했다. 할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쟁의 아픔도 함께 알렸으면 해요. 신문기자가 서울로 철수를 찾아왔다. 젊은 여성 기자였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50년 만에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뭔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영호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우분에 대한 기억이 50년 동안 남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영호가 저를 구하고 전사한 그날을,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은희도 인터뷰했다. 광주까지 내려가서 은희를 만났다.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평생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했어요. 사진도 없고 이야기도 많이 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박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인이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50년이 지났지만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사는 일주일 후 신문에 실렸다. 50년 만에 지킨 전우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크게 실렸다. 사진도 함께 실렸다. 철수와 은희가 영호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는 사진이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다. TV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했다. 철수와 은희, 그리고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고민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영호를 기억하고 전쟁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보다 영호의 이야기를,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더 많이 담아주세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제작진은 철수의 집, 은희의 식당, 영호의 묘, 참전용사 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촬영했다. 철수는 카메라 앞에서 50년 전의 이야기를 했다. 전쟁터에서의 일들, 영호와의 우정, 그리고 마지막 전투의 순간들. 그날 영호가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영호는 진짜 영웅입니다. 은희도 출연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5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감동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큐멘터리는 2달 후 방송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다. 젊은 세대들도 전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방송 후 더 많은 연락이 왔다.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참전용사 단체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한 고등학교에서 철수를 초청했다. 학생들에게 전쟁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철수는 은희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강당에 모인 5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철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이 헤어지고, 나라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희생, 우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철수는 영호의 이야기를 했다. 전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젊은 군인의 이야기를. 영호는 제 목숨을 구하고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저는 그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50년 동안 어떻게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호가 저를 위해 희생했으니까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울면서 질문했다. 할아버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합니다.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가을이 왔다. 철수가 영호의 편지를 발견한 지 1년이 되었다. 이제 철수는 81세가 되었다. 어느 날 철수는 몸이 좋지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내 경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영호와의 약속을 지켰고 은희를 만났고 전쟁의 교훈을 후세에 전했으니까.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 씨, 제가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서울로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은희는 바로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왔다. 철수의 집을 방문한 은희는 놀랐다. 철수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은희 씨, 제가 드릴 것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철수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영호와 관련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군복, 사진들, 그리고 다른 편지들. 이건 선생님 아버님의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간직했던 것들입니다. 이제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는 상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군요. 네. 영호를 잊지 않기 위해 간직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죠. 상자 안에는 영호가 쓴 다른 편지들도 있었다. 전쟁 중에 쓴 일기, 아내에게 보내려고 했던 편지들. 은희는 하나하나 읽으며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갔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글을 남기셨네요.
영호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죠. 은희는 아버지의 꿈을 처음 알았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젊은 군인.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사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영호도 기뻐할 겁니다. 그날 밤, 은희는 철수의 집에 묵었다. 아버지의 글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글 속에 살아 있었다. 다음 날, 은희는 출판사에 연락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출판사는 관심을 보였다. 좋은 이야기네요. 전쟁의 아픔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을 수 있겠습니다. 몇 달 동안 작업이 진행되었다. 은희는 아버지의 글과 철수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 책을 완성했다. 제목은 50년 만에 지킨 약속이었다.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학교 권장도서로도 선정되었다. 철수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영호의 사진이 표지에 있었다. 젊은 군인의 미소가 따뜻했다. 영호야, 내 이야기가 책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거야.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다. 서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철수와 은희가 참석했다. 참전용사들도 왔고 학생들도 왔다. 은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책은 제 아버지에 관한 책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50년 만에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철수도 인사말을 했다. 이 책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호 같은 영웅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철수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는 교사입니다. 이 책을 학생들에게 꼭 읽히고 싶어요. 전쟁에 대해 그리고 약속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영호도 기뻐할 겁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영호의 사진 앞에 앉았다. 50년 전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호야, 우리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나도 곧 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철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이 쇠약하십니다. 가족들이 병상 앞에 모였다. 아내 경숙,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 은희도 광주에서 달려왔다. 철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다들 왔구나.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은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아니야, 은희 씨. 나는 할 일 다 했어. 영호와의 약속도 지켰고, 너희들도 잘 자랐고,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아. 경숙이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함께 더 살아야죠. 여보,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고마웠소. 철수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희에게. 은희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영호의 딸을 찾아서 약속을 지켜서 다행입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그의 마음속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전쟁터의 참호. 영호와 함께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밤. 영호가 사진을 보여주며 웃던 모습. 전쟁 끝나면 딸이랑 자전거 타고 싶어.
마지막 전투의 순간, 영호가 자신을 구하며 쓰러지던 모습. 철수야, 살아야 해. 약속 지켜줘. 그리고 50년 후, 은희를 만났던 순간, 영호를 닮은 은희의 눈빛.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철수는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약속은 지켜졌고, 영호는 기억되었고, 사랑은 전해졌다. 2025년 12월 15일, 철수는 숨을 거두었다. 향년 81세였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들, 친구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은희와 그녀의 가족. 은희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울었다. 할아버지, 평생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만나세요. 두 분이 다시 만나셨을 거예요. 장례식 후, 철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영호의 묘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두 전우는 50년 만에 다시 가까워졌다. 은희는 두 묘 앞에 서서 절을 올렸다. 아버지,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삶의 의미를 배웠어요. 약속의 소중함을, 희생의 아름다움을, 사랑의 힘을 배웠어요. 시간이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은희는 매달 묘지를 찾아왔다. 아버지와 철수 할아버지의 묘를 돌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역사학과예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대요. 책 50년 만에 지킨 약속은 계속 읽혔다.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영호와 철수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몇 년 후, 정부는 영호에게 추서 훈장을 수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을 기리는 것이었다. 은희는 대표로 훈장을 받았다.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인정받았어요. 자랑스러워요. 은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학교를 방문해서 강연을 하고, 참전용사 행사에 참석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할머니, 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진짜 영웅이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거든.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도 영웅이야. 50년이 지났지만 약속을 지켰거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책임감 있게 산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 계절은 계속 바뀌었다.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영호와 철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책 속에, 그리고 후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은희도 나이가 들었다. 70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달 묘지를 찾아갔다. 아버지와 철수 할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두 분 덕분이에요. 어느 가을날 은희는 손녀를 데리고 묘지를 방문했다. 손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증조할아버지와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약속에 관한 논문이에요. 은희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할아버지들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묘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50년 전의 약속이, 두 전우의 우정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는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석양빛이 묘비를 비추었다. 김영호, 박철수. 두 이름이 따뜻한 빛 속에서 빛났다. 은희는 두 묘의 절을 올렸다. 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 덕분에 우리는 사랑을 배웠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전우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잘했어, 철수야.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아니야, 영호야. 나야말로 고마워. 내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묘지를 떠났다. 소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 50년 만에 지켜진 약속. 그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정이었고,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유대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이었다.